안녕하세요. 올리버드 1주차입니다. 그 진도표 보셨어요? 강의 경력 10여 년 만에 진도표 처음 만들어 봤어요. 명절 때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8주간 진도표를 앞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고 진도표 만들었으니까 8주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죄송해요. 이번 차는 좀 배렸, 1회차는 배로 글렀죠? 이번 시간 글렀잖아요. 그럼 앞으로 나머지 몇 번 남았어요? 7번 하나만 딱 찍어 아셨죠? 어? 하나만 찍어서 한번 1등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8주를 보는데 한 12문제 정도는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회차가 똑같아요. 한 30% 정도는 10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저희 시험 기출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로 1번 쪽에 기출문제 들어와 있고 나머지 시험들은 공단에서 보는 다른 시험 기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해만 좀 실어놨는데 대략적으로 좀 볼게요. 4번 보면 감 나와 있죠? 감정평가사 기출이에요. 7번 보면 변 나와 있죠? 변리사 기출입니다. 그리고 9번 보면 공인중개사 기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문제를 좀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보셨으면 하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셨죠? 오늘 같은 문제라면 그래도 20문제를 15분 내에 풀어야 실력 같아요. 못 푸는 것은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아셨죠?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지금. 20문제를 20분 내에 못 푸는 것은 실력이 부족한 거야. 몇 번씩 읽는 거야, 지금. 1번 지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1번 옳은 겁니다. 기출이고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럼 질문. 전세권의 성립 요소는 뭐예요? 어? 그래서 항상 비교하셔야 돼. 전세금을 뭐 하는 것은 지급하는 것은 전세권의 뭐라고요? 성립 요소이지만 1번처럼 전세 목적물을 뭐 하는 것은 인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여기 끝. 1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보셔요. 6번에 1번 보셔요. 6번에 1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틀렸죠? 틀렸죠? 우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기출인데요. 문제가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지 않아요? 1번에 1번은 우리 시험 기출이고 6번에 1번은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 문제 똑같아요. 횟수는 몇 년이에요? 우리 시험은요? 23회면 몇 년도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돌고 돕니다. 돌고 돌고 기출 뭐죠 출제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공단에서 보는 민법 시험에 민법 전문 시험인데 문제는 각 시험마다 출제자를 다르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문제를 주니까 저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다른 시험에서 나오고 다른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저희 시험에 똑같이 나오니까 계속 문장을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여드렸고 1번에 2번 1번에 2번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권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X. 법조항 확인. 법조항.
315조 316조. 자, 1항 읽습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했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뭐 하시라고요? 수거한다. 따라서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가 부속된 물건을 뭐 하라고요? 수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원상 복구시킨다. 이게 원칙이다. 다만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했다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다면 이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거절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 얘기.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부속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수거 안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어. 원칙적으로 전세권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부속물을 수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했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다 보니까 수거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3번 지문.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했다면 자 밑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거 법조항 309조 309조 주어 정리. 주어 전세권자는 통상의 수선 의무를 진다.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10조 비교. 310조 비교. 전세권자도 유익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09조 310조 비교. 309조 310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비용의 상환은 청구할 수 있는데 비용 중에 무슨 비용은?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뭔만? 유익비의 상환.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은 필요비니까 X. 자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되었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칠판. 시험이 계속 요즘 시험이 여기다 함정을 파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갑이란 집주인이 있대요. 전세권 설정자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자의 집에 을이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자에게 뭘 지급했다고요? 전세금. 따라서 훗날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 빼주세요라는 전세금 뭐 있다고요? 반환 채권이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 현재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전세권. 이 전세권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비영은행한테 뭐 설정했다고요? 저당권 설정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저당권의 객체는 즉 저당권의 대상은 1번 전세권입니까? 2번 전세금 반환 채권입니까? 요즘은 시험에 안 나와서 여기 예상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세권에 뭐가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 이 저당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전세권이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아니다. 첫 번째 맥락 끝. 두 번째, 기간이 만료되어서 뭐가 소멸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면 그걸 목적으로 설정된 뭣도 저당권도 함께 뭐한다? 소멸한다. 따라서 기간 만료로 전세권 소멸되었다면 사안의 경우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지문 O. 그렇죠? 그럼 따라서 이런 경우에 세 번째,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당연히 저당권 자체가 소멸했다면 저당권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당권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압류하시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더 나아가서 추심 명령이나 무슨 명령 받으면 전부 명령 받으시라고.
그렇죠? 여기까지. 마지막. 저당권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면, 압류하지 않으면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 누구에게 전세금 빼줍니까? 저당권자에게 아니면 전세권자에게?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목적물 반환해서 네 가지만큼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관련 문제만 찾아볼게요.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이고, 다시 볼게요. 자, 2번 보세요. 2번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을 전세권 설정자란 병 저당권자에게 전세금 반환하여야 한다. X. 2번에 5번 틀린 이유가 뭐라고요? 을은 누구라고요? 을은 누구라고? 전세권자. 병은 누구라고요? 저당권자. 그러면 5번 질문 보셔봐.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그 병의 저당권도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얘기는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누구는?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라고.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5번에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행사할 수 있다고요?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칠판. 물상대 행사하는 방법. 저당권자 전세금 반환 채권 뭐라고요? 압류하시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라 부릅니다. 그래서 3번 지금 문제 없고. 자, 4번.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칠판. 저당권의 목적은 전세권이라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요? 전세권.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 자, 5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맞나요? 칠판. 기간 만료로 전세권 소멸했다면 저당권 실행 안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압류가 없다면 누구한테 전세금 빼주라고요? 전세권자. 그래서 5번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몇 개 더 볼게요. 6번에 5번 전세권 저당권 6글자 기억. 그러면 6번에 5번 전세권 저당권의 의미는 뭐라고요? 칠판.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면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누구에게? 저당권자에게, 전세권자에게 지급하시라고. 연습은 이렇게. X.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 다시 오른쪽 7번에 4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OX. X. 이유는 저당권 실행 안 돼요. 다만 압류 등의 방법으로는 배당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을 받는 순서가 중요하다. 저당권 실행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뭐에서? 물상대위 행사에서 압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에 4번 갑의 채권자 B형이 갑의 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B형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8번에 4번 틀렸어요. 자, 9번. 9번 틀린 거. 틀린 거 몇 번? 5번. 끝. 됐습니다. 자, 죄송해요. 전세권 몇 개 나왔어요? 오늘? 10개 나왔어요? 10문제 나왔잖아. 요 판례 기억하면 10개 중에 몇 개 맞춰요? 다 맞춰요. 아니, 다 맞춘다고? 다시, 죄송한데, 요 지문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 이거 제가 만들어 온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모든 시험에서 이것만 지칭하고 있어, 지금.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 행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시라고, 지금. 첫 번째, 칠판 다시. 저당권의 목적은 전세권이다, 전세권 반환 채권이다. 전세권이다. 두 번째, 기간 만료로 전세권 소멸하면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마지막, 전세금은 누구한테 빼주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누구에게? 전세권자에게. 얘기 끝.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올게요. 몇 가지 좀 보죠. 자, 2번 읽습니다. 갑이 을 소유의 밑줄 어디에? 대지. 대지. 키워드 뭐라고요? 대지. 잠깐만. 전세권 전속기간 몇 년이에요? 응? 전세권의 전속기간. 자, 최장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최단은요? 어? 그래서 정리. 최장은 그것이 토지 전세권이든 그것이 건물 전세권이든 구분하지 않고 몇 년? 10년. 그런데 최단은 뭐에 대해서만? 건물 전세권에 대해서만 최단 몇 년이라고요? 1년이다. 문제는 토지 전세는 규정 없다. 그래서 1번 보셔. 2번에 1번. 갑과 을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전속기간을 밑줄 6개월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키워드가 뭐라고요? 대지니까. 그렇죠? 시험 지문에 2번 지문 설문 보셔봐. 설문. 갑이 을 소유의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 틀렸어.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지금 무슨 전세니까? 토지 전세니까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달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지문.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갑의 전세권 전속기간 중에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전세권 양도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3번. 전세권의 전속기간 중에 갑이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처분 안 돼요. 따라서 전속기간 중이라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할 수 없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 소멸했다면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4번 받고 5번 받습니다. 자, 3번 지문. 박스.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될 수 있다. 옳은 얘기고. 니은번. 전세권과 인지 소유자 사이라면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된다. 요거 다시 정리. 우리 민법은 소유권 편에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216조부터 244조까지가 뭐에 관한 규정이라고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상린관계란 뜻이 뭐예요? 상린관계란. 상린관계란 인접하는 두 부동산의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뭐라고요? 상린관계이다. 이 상린관계가 1번 지상권에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된다. 법조항 확인하세요. 290조. 290조 지상권 준용 규정이 있어요?
213조 준용, 214조 준용, 그리고 몇 조 준용이에요? 216조 내지 244조가 무슨 규정? 상린관계. 상린관계 맞죠? 칠판. 그래서 지상권의 상린관계 준용 됩니다. 그 다음 칠판 두 번째. 전세권에 준용되는 규정 있나요? 없나요? 준용되는 규정 있습니다. 법정 확인하셔. 320조. 320조. 전세권 준용 규정이 있어요? 319조? 319조 준용 규정. 213조, 214조, 그리고 몇 조? 216조 내지 244조니까 맞죠? 그럼 칠판. 하고 싶은 얘기.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이라면 법조항에 준용 규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준용 규정 없어요. 없어. 하나 더. 우리는 차후에 임대차도 배울 텐데요. 임대차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법조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에도 적용은 돼요. 구분하셔야 돼. 하고 싶은 얘기. 준용의 의미는 법에 있다, 법에 없다. 법에 있다, 없다. 준용은 다른 말로 뭐였어? 앞에서 적어놓은 법조항을 이하 동문이나 다시 적어놓는 거야. 법조항이 있어, 없어? 법조항은 있어. 임대차는 법조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만 유추 적용이라고 지금. 그래서 요 세 가지만큼은 그렇게 좀 정리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번 3번의 리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밑줄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관계. 상식적인 선에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복습은 좀 디귿번을 좀 복습을 할게요. 칠판 좀 보세요. 디귿번은 이 얘기입니다. 좀 보세요. 어느 한 주택의 갑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순위로 의뢰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답니다. 정리. 저당권이 몇 순위라고요? 1순위. 전세권이 2순위. 이 상황에서 요 전세권자도 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뭐하는 순간? 청구하는 순간. 경매 청구하는 순간 요 저당권부터 최선순위부터 올라가서 삭제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1번부터 다 말소예요. 뭔 얘기냐면 뭐가 나오면 경매 대금 나오면 배당은 누구부터? 저당권자부터. 요게 나중에 배우게 될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저당권 실행됐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도 저당권이잖아 지금. 얘도 뭐예요? 저당권의 일종에. 와서 배당을 놓고 보면 여기부터 배당을 한다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디귿번이에요 지금. 디귿번. 근데 칠판. 근데 순서가 바뀌어요. 잘 보셔요. 갑의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림이 달라. 지금 상황은 여기서 문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저당권 실행해서 저 집을 뭘 청구하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요 전세권의 운명은 전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전세권자가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살고 싶으면 뭐 한다고요? 전속에. 먼저 나가고 싶으면 배당을 요구하면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러니까 학설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걸 준 거야 지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무조건 전세권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의견. 근데 사안의 경우 저당권은 선수의 전세권이라면 이 전세권자가 선택하시라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3번 지문은 디귿번 지문은 좀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4번 지문 옳은 것. 1번 전세권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는 누가 집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게 맞죠? 그렇죠? 목적물 집이 팔리면 전세금 반환 채무는 누가 진다고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조건 이전. 따라서 구소유자 전세금 반환 채무를 뭐한다? 면한다. 누구만 전세금 반환 채무를 준다고요? 신소유자. 연대채무 아니에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 바뀌면 나중에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보증금 빼서 나간다. 새로운 소유자에게서만 받는다. 구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유효 등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했어요 지금? 칠판 이런 얘기야. 자, 보셔요. 현재 갑에 전세권 등기가, 자 보세요. 2022년 1월 3일 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설정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 등기 하려면 전세권 등기할 때요. 뭘 적어야 한다고요? 기간을 적어야 돼. 뭐 할 때? 등기할 때. 다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하려면 뭘 적으라고요? 존속기간 적어야 돼. 그리고 또 내지는 뭘 적어야 돼? 전세금 얼마이 적어놔야 돼. 근데 존속기간이 보니까 2022년 3월 1일부터 2년이라 돼 있어. 잠깐만. 2022년 1월 3일 날 뭐가 설정돼 있고 등기는 되어 있는데 존속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2020년 3월 아직 안 왔잖아 지금. 이랬을 때 이 전세권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이거 유효등기라고. 의미를 알고 외우시라고 지금. 다시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뭐는 되어 있는데 등기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직 안 들어왔어 지금. 이 등기도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라고 지금. 중요합니다 판례. 자, 그 다음 3번 질문.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 X,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되었다면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5번 답. 전세권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5번이 정답. 자, 5번 답 찾았고요. 6번 옳은 것. 6번 1번 틀렸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 양도하지 못한다. 5. 3번. 전세 목적물이 처분된 때라면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OX. X. 자, 6번에 3번하고 앞에서 배웠던 지문 중에 어느 지문이 가장 유사해요? 4번에 1번하고 똑같은 지문이야. 4번에 1번하고 6번에 2번하고 똑같은 지문이라고. 6번에 3번하고 똑같은 지문이라고. 전세를 살고 있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진다고? 새로운 소유자. 근데 지금 보면 6번에 3번 보셔봐. 6번에 3번. 전세 목적물이 뭐 되었대? 이 말이 뭐야? 목적물의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세권 설정한 양도인 밑줄. 전세권 설정한 양도인은 다른 말로 누구야? 옛날 집주인이야. 다른 말로 누구? 구소유자. 구소유자가 전세권 관계에 생긴 권리 의무를 주체 X라고. 지금 계약은 누가 있지만 구소유자가 있지만 집주인 바뀌었으면 권리 의무 관계는 누구한테 넘어온다고. 지금 신소유자. 그 맥락이라. 지금 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틀리는 거야 지금. 4번에 1번 6번 3번 같은 얘기예요 지금. 틀렸습니다. 4번.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 소멸하지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기간 만료되는 순간 전세권은 등기 말소 없이도 전세권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X. 자, 그래서 그래 보시고 5번은 봤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 페이지 넘어갑니다. 7번에 1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라고 304조에 있을 것 같아요. 304조.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다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영향을 뭐한다? 미친다. 그래서 1번 문제 없고. 자,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의 밑줄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아니면 전세권자에 대해서 305조 법정 확인 건물 전세권의 법정 지상권 누구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까? 누구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야. 전세권 설정자 다른 말로 누구? 건물주. 시험 지문에 전세권 설정자 대신에 전세권자 나오면 틀렸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 자, 3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취득한 3자에 대해서 갱신된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합니다. 그런 얘기고. 자, 4번 틀렸고 5번 키워드 토지전세입니다. 토지전세권의 전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했답니다. 기간 넘었나요? 기간 넘었죠? 전속기간을 10년으로 뭐 된다? 단축되지만 당사자는 전속기간 만료 시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전세권을 갱신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8번. 갑은 을 소유의 X주택 일부의 전세금 1억 원, 전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 마쳤습니다. 옳은 거 가볼게요. 1번. 갑, 전세권자는 전세권 전속기간 중에 장래에 전세권을 소멸할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조건부 채권 양도할 수 있다. X.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면 갑은 X주택의 A가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경매 청구 안 돼요. 틀렸고. 3번. 경매 절차에서 X주택이 매각되었다면 갑은 X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3번 비교.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는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주택이 경매되는 순간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렸습니다. 4번 받고 5번 갑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동안 을이 X주택을 정에게 매도하고 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 을은 누구예요? 구소유자 누구? 옛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진다? 면한다. 그럼 전세금 반환 의무로 누가 진다고요? 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틀린 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가 맞습니다.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효력은 인정된다. 자,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3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으며 4번 전세권의 전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면 그 양수인 다른 말로 누구라고요? 신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5번 틀렸네요.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10번 자 갑니다. 10번 갑은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 마칩니다. 틀린 것 1번 전세권 전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전속기간 몇 년? 10년. 최장 몇 년? 10년. 2번
을이 갑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할 수도 있다. 옳은 얘기고. 자, 3번.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의 지상권 취득했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몇 조에 나와 있다고요? 304조. 304조.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었다면 을은 전세권의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5번. 이거 이제 판단하셔요. (5번) X 칠판 이거잖아. 전세권은 등기는 되어 있는데 기간 전이라고 지금. 이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유효등기. 유치권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만 확인할게요.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담보물권은 뭐 있어요? 질권. 저당권에는 물상대가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력이 없으니까 물상대 인정되지 않는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 밑줄 어디에도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토지 일부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3번. 피담보 채권의 양도나 목적물의 인도가 있다면 유치권 넘어갑니다. 4번. 유치권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 확인. 법정 확인. 유치권자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조? 322조. 322조는 제목이 뭐예요? 경매 그리고 간이 변제 충당. 질문. 간이 변제 충당이란 322조 2항 좀 읽어주셔. 그냥 322조 2항 읽으면 이게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어디에? 법원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부른다고. 자, 보기 5번. 저시험 기출 5번. 유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밑줄 뭘 허가했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간이 변제 충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뭔 얘기인지를 아셔야지.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말이 안 돼. 이 허가가 있다면 간이 변제 충당은 누가 들어왔어요? 법원이 들어왔어 지금. 그러니까 법원이다 보니까 법률의 규정이다 보니까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이유. 간이 변제 충당은 뭐에 의한? 법원의 허가에 의한, 다른 말로 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 기출입니다. 12번 옳은 것 1번이 답.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칠판. 유치권 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정도만 정리하시면 판례는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치권의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뭐해라? 점유해라. 판례 1번. 누구 물건이라고요? 타인 물건. 따라서 판례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료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런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신축된 건물이라면 누구 거니까? 수급인 거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무슨 점이라고요?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 번째, 이 점유는 직접 점유만 의미합니까? 아니면 간접 점유에 의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나요? 간접 점유에 의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간접 점유 중에서 누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기 끝. 두 번째 요건, 채권의 변제기가 뭐하라고요? 도래해야 한다고. 따라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1번처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 1번이 답. 2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의 밑줄, 주택을 뭐 했다고요? 거주.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칠판 다시. 324조. 324조 법조항 펴세요. 324조 법조항. 유치권자 1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됐나요? 2항 읽으세요. 시작. 칠판. 유치권자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유치물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사용, 또 수익, 또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칠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유치권자가 동의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는 중에 사용이 뭐를 위한 사용이라면,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소멸 청구 안 돼요. 일반적인 사용은 동의가 없으면 유치권 소멸 청구가 되지만 뭐를 위한 사용이라면,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칠판. 그래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 받으려고 어디에 들어가서 주택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은, 거주하는 것은 사용이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유치권자가 채무자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 받으려고 주택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은, 거주하는 것은 뭐를 위한 사용이라고?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따라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집값은 내야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어, 없어?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 요거 설명할 때 갑의 집이고 을이 공사업자인데, 공사업자가 이 건물을 지어서 받을 돈,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이 주택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거주한다고. 보통 집에 사람 며칠 안 살면, 거미 언제 며칠에 들어와? 그런 거 기억하잖아 지금. 그 한겨울에 들어가 살아야 집이 유지가 되잖아 지금. 주택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은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고. 판례가 딱 정해져 있어. 전혀 안 본 거지. 어디 들어가서? 아파트, 공장, 창고, 어디? 주택. 끝. 중요한 판례로 보여줍니다.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 3번.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 소멸한다. OX. X인 이유. 즉시? 칠판. 뭔 6개월 후요. 지금 이 차. 다시.
유치권자가 동의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겠다면 어떻게 하시라고? 소멸 청구 들어가시라고. 소멸 청구 후에야 소멸하지. 6개월은 뭔 6개월이야. 소멸 청구 후에야 소멸한다고. 형사권이니까. 다시. 그러면 대여했다 그 사유만 가지고는 소멸하지 않아. 이해하시죠 지금? 네, 그랬습니다. 자,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에요. 법정 확인. 326조. 326조.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틀렸습니다. 자, 5번 틀린 이유.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권 우선 변제력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네. 페이지 넘어갑니다. 옳은 것. 1번.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부동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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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만 점유를 이전받으면 돼?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 다른 말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따라서 지금은 가압류 등기적 해당사항 없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번.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유치권자는 부동산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이 답. 3번 틀린 이유. 3번 틀린 이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자 부동산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연습 다시. 15번에 4번. 15번 4번.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 취득한 사람 경매 절차인의 매수인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17번에 5번. 17번에 5번.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격려되어 있다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자신의 유치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꾸 보셔야 눈에 들어와. 연습을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13번에 4번.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남은 채권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다. X. 왜? 불가분성입니다. 그렇죠? 일부를 변제받아 남은 금액 전액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남은 부분 아니에요. 자, 5번 질문.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을 수취한 경우라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X. 법정 확인. 몇 조? 323조? 한번 보죠. 유치권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경매하라고 돼 있어. 아니 323조에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면 경매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5번 질문 틀린 이유. 어디가 틀렸는지는 알고 풀어야 되잖아. 어디가 틀렸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가 틀렸어. 이때 뭐 하라고요? 경매하시라고. 틀린 이유가 그렇게 오시면 좀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옳지 않은 거 답만 확인할게요. 답은
2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건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복습이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 옳지 않은 것 답만 확인할게요. 답 3번.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련관계 인정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 사이의 결련성 인정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16번 가장 전형적인 시험입니다. 피담보 채권 될 수 없는 거, 있는 거. 비용 상환 청구권 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채권, 유치권 안 되고, 공사대금 채권 되고, 매매대금 채권 안 되고. 17번 옳은 것 1번, 2번 틀린 이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한 경우라면 칠판 어디? 여기. 유치권자가 동의 없이 주택을 뭐 했다고요? 거주. 주택이 뭐 하는 것은? 보존을 위한 사용이니까 거주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틀렸습니다. 18번 옳은 것 1번 2번 틀린 이유. 유치권자 우선 변제권 없어요. 3번 틀린 이유.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 누구 거라고요? 수급인 거. 유치권 행사 안 돼요. 자 4번 틀린 이유. 칠판. 갑이 현재 유치권자입니다. 경매가 됩니다. 자 갑니다.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 있겠죠? 피담보 채권 있겠죠? 그런데 이 집이 A라는 사람의 저당권 설정돼 가지고 저당권 실행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때 병을 부르는 말. 이렇게 부릅니다. 병이랑 경락이는 그러면 집을 경락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그러면 여전히 누구? 갑에 유치권이 있다고요. 다시 유치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 목적물을 뭐하고 있다고요? 유치하고 있어. 근데 이 목적물이 뭐가 돼가지고 경매가 돼서 병이 낙찰을 받았다고 지금. 이때 병의 이름 뭐라고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누구? 매수인이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러면 집은 취득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취득한 집에 뭐가 있어? 유치권이 있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피담보 채권이요. 시효로 뭐 있다고? 소멸했어. 이게 소멸하면 이거 없애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락이 담보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도 피담보 채권에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있다고.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 전에 확정판을 받아가지고요. 요 피담보 채권이 1년짜리가 몇 년 갔어? 10년 갔어 지금. 이랬을 때 요 사람은 1년 주장해야 돼? 10년 주장해야 돼? 10년 주장해야 되고. 그 얘기가 보기 4번이에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해서 10년으로 뭐 된 경우? 연장된 경우라면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칠판 누구? 칠판.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 뭔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말 뜻이 뭐라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을 병이 경락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그럼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본. 다만 주장했을 때 연장되었다면 종전의 것을 아니면 연장된 것을 논으로 확인. 기본소 확인. 365페이지. 기본서 365페이지 5번 판례. 찾으셨어요? 주어 누구라고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논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19번 해설 확인하시고 20번만 볼게요. 틀린 거 논으로 확인. 20번 틀린 거 1번 2번 이유.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 무효.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 무효. 유효. 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시간이 좀 오버됐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